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단판이 될 2+2 고위급 협의가 미국 측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무산됐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국 1시간 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부는 미국 측이 거듭 미안하다 사과를 전했고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 협의를 다시 개최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관세 유예 시한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시점에서 정부는 일정과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2+2 통상협의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미국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개최하지 못한다고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국을 1시간 앞두고 공항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2+2 협의는 재무와 통상을 아우르는 고위급 회담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낼 막판 담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불발된 겁니다. 미국 쪽에서 재무장관, 그다음에 USTR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들도 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이 거듭 미안하다고 사과를 전했고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 2+2 협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회담을 미루면서도 다음 일정을 제시하지 않아 관세 유예 시한 전 고위급 협의가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미 출국한 통상 고위급 관계자들은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무역 협상 타결까지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마치지 못한 나라들을 겨냥해 시장 개방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는 점도 우리 협상단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이야기는 뭐 이번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슈입니다. 일각에선 한국이 내민 잠정 협상안에 미국이 불만족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며 우리 정부는 협상 전략을 치밀하게 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동료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동료들이 이주 노동자를 하얀 비닐로 벽돌 더미에 묶고 지게차에 매달며 조롱한 건데요.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다른 동료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를 접한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면서 야만적 인권 침해를 철저히 엄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노동당국도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비닐 테이프에 칭칭 감겨 벽돌 더미에 묶여 있습니다. 지게차가 남성이 묶인 벽돌 더미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높이 들어올립니다. 남성은 완전히 결박돼 공중에 그대로 매달렸고 동료들이 그를 비웃고 면박을 줍니다.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이주 노동자 A씨가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에 따르면 이 공장의 지게차 운전자가 벽돌 포장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씨를 30분간 괴롭혔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제가 여기 어릴 때 견디다 못한 A씨는 다른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장난이라는 말로, 벌칙이라는 말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 일터에서 사람에게, 노동자에게, 이주 노동자에게 자행된 것이다. 해당 사업장 측은 유감을 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무조건 우리 회사 내에서 그런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경우에도 본인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할란다. 사건을 접한 이재명 대통령은 용납 못할 폭력이자 인권 유린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런 모멸적인 대접을 2억 마일리 타국에서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또 외롭고 서러웠겠습니까? 또 그걸 보는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가히 어떻게 볼까 참으로 걱정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노동당국은 해당 사업장에게 외국인 노동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들여다보는 기획 감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드러나지 않은 범법 행위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는 나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유린과 관련해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 나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난이라거나 벌칙이라는 말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 자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생일을 맞은 피해자는 기쁨과 축하가 아닌 폭력과 공포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는 또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이주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의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가 소비 쿠폰 색상을 일반은 분홍색, 한부모 가정은 초록색,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색 이렇게 구분 지으면서 색깔 차별 논란이 있었죠. 뒤늦게 광주시가 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땜질 처방으로 수습에 나섰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땜질식 스티커로 결제 오류 민원이 나오고 밤샘 작업에 동원된 자치구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소비 쿠폰 선불카드에 주황색 스티커를 붙여 남색 부분을 가립니다. 시민에게 카드 번호를 별도로 적은 쪽지와 함께 건넵니다. 소득별 색상 구분 논란이 일자 임시 방편으로 스티커를 붙인 겁니다. 카드를 수령한 시민들은 달갑지 않습니다. 스티커 때문에 결제가 잘 안 된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티가 나요. 스티커 이게 주름이 적혀 있고 여기 틈도 있고 틈새도 있고 하니까 아예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티가 날 것 같아요. 뭐 재밌어하지. 이를 주고 똑같이 일괄을 주고 우리 주고 좋지. 색깔 좀 그래라는 사람 차별 안 되고. 앞서 광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남색 카드, 차상위 계층에게는 연두색 카드 등을 지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광주에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정이었습니다. 광주시는 부랴부랴 색상 통일에 나섰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늦은 밤까지 스티커 작업에 동원됐습니다. 수해 복구로 지친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희 수해복구는 4인 5.5 30분씩을 하고 밤중에 이거 스티커 받으라고 직원들 다 기다려가면 어떻게 해요? 광주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광주시장의 행정을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초까지 색상을 통일한 새 카드를 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추가로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족은 A씨가 범행 당시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도 살해하려 했다며 갈등은 물론 참작될 만한 어떤 범행 동기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체적인 동기는 함구하고 있는 피의자, 근거 없는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적인 범행 동기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생일 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집에 사제 폭발물까지 설치한 60대 남성 A씨. A씨는 최근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 4년 전부터 마땅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피해자 유족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초기 A씨는 경찰에 가정 불화가 범행 동기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A씨가 범행 당시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도 살해하려 했다며 갈등은 물론 참작될 만한 어떤 범행 동기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전처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이혼 후에도 피의자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아들 역시 생일도 직접 챙겨주고 평소 연락도 자주 하며 아버지를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했지만 아들이 생활비 지원을 끊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A씨를 면담한 3명의 프로파일러는 분석 결과를 수사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링 결과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필요시에는 A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유족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는데
유족 측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살인 예비나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네, 퇴마 무당과 저승사자가 K-팝 아이돌이 돼 세상을 구한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요즘 안 본 사람 찾기가 힘들 정도로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공개 5주차에도 신기록을 세우며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에서도 가상의 아이돌이 인간 아이돌의 인기를 넘어서는 시대를 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영화, 속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놀라운 기록이 끝없이 경신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공개 5주차. 일주일 전보다 250만 시간 넘게 시청 시간이 늘어나 영어와 비영어, 영화와 쇼를 통틀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콘텐츠로 집계됐습니다. 영화의 핵심이 되는 음악 역시 돌풍입니다. 주인공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골드는 빌보드 핫백 4위까지 올라왔고 유어 아이돌과 하우 이츠 던, 소다팝 등 다른 노래들도 줄줄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N차 관람 열풍 속 관심은 이제 후속편 제작 여부로 쏠립니다. 퇴마사이자 아이돌 그룹 리더인 주인공 루미의 출생 비밀과 그 이전 엄마 아빠 사이의 금단의 사랑 이야기, 퇴마 아이돌 헌트릭스 3인방의 결성 과정, 그리고 악령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완성해야 하는 황금 혼문에 이르기까지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영화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매기강 감독은 외신 인터뷰에서 이미 확장된 세계관과 후속 이야기를 구상 중이라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속편 제작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식당 수저 및 냅킨 한 장 같은 작품의 정체성, 한국다움은 앞으로도 빠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We tried to make the movie feel as Korean as possible, and one way to do that was to, in every scene and every design aspect, add in Korean elements. 다만 이번 작품을 완성하는 데 4년여, 초기 구상까지 합치면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만큼 속편을 보기까지는 더 긴 기다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